이 모든 일은 제가 70살 때 일어났어요. 지금은 72이 되었지요. 세월이 참 빠르단 말입니다. 저는 전라도 시골, 그것도 아주 깊숙한 산골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아들 성우는 서울에서 살고 있었고 그의 아버지는 오래전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혼자 사는 게 때론 쓸쓸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만족하며 살았어요. 우리 마을에는 저 같은 할머니들이 꽤 많았거든요. 다들 자식들 객지로 보내고 혼자 사는 분들이었죠. 우리끼리 모여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때론 함께 산나물도 뜯으러 다니곤 했어요.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텃밭에 나가 상추를 따고 있었어요. 늙은 몸이지만 그래도 내 손으로 가꾼 채소를 먹는 게 좋아서 매일 조금씩 일을 했거든요. 햇살이 따가워 땀이 줄줄 흐르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며느리였어요. 아들은 연락도 잘 안 하는데 며느리가 이렇게 전화를 하니 좀 놀랐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이구, 우리 며느리 아니냐? 웬일로 전화를 다 하고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안부 전화드렸어요. 그래? 잘 지내고 있니? 성우는 어떻고? 네,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오빠도 회사 다니느라 바쁘지만 건강해요. 며느리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들은 연락도 잘 안 하는데 며느리라도 이렇게 전화해 주니 고마웠죠. 어머니, 실은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 말해봐라. 어머니가 담그시는 동치미가 너무 먹고 싶어서요. 저번에 보내주신 게 너무 맛있었거든요. 제가 며느리 말을 듣고 있으니 갑자기 가슴이 찡해졌어요. 며느리가 제 음식을 그렇게 좋아하는 줄 몰랐거든요. 사실 저는 음식 솜씨가 좋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저 시골에서 먹고 살려고 하는 음식일 뿐이었는데 그려? 그럼 내가 담가서 가져다 줄게. 정말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근데 버스 타고 오시기엔 너무 멀지 않으세요? 괜찮다. 내일 바로 담가서 모레 갈게. 어머, 그렇게 서두르실 필요 없어요. 천천히 오세요. 아니야, 괜찮아. 어차피 시간 많은데 뭐. 전화를 끊고 나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며느리 생각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동치미를 담갔어요. 예전에 담그던 대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물을 꼼꼼히 씻고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모든 과정에 정성을 다했어요. 맛있게 먹어줄 며느리 생각하니 더 신이 났어요. 동치미를 담그고 나서 짐을 쌌어요. 오랜만에 서울 가는 거라 들뜬 마음에 잠도 잘 오지 않았어요. 이것저것 챙기다 보니 밤이 늦었지만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아이고, 나 원 늙은이가 왜 이러나. 혼잣말을 하면서도 웃음이 나왔어요. 마치 소풍 가는 아이처럼 들떠있는 제 모습이 우스웠거든요. 이튿날 아침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났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가려면 20분은 걸어야 했거든요. 동치미를 담은 큰 통을 들고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가는 길에 우리 동네 할매 친구를 만났어요. 김할매였죠. 어이구, 지숙이, 이 새벽에 어딜 가나? 아, 김할매. 서울에 있는 아들 집에 가. 아이고, 좋겠네. 나는 우리 아들놈들 얼굴 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 김할매의 말에 마음이 좀 아팠어요. 우리 동네 할매들은 대부분 그래요. 자식들 다 객지로 보내고 연락도 뜸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려. 나도 이번에 며느리가 보고 싶다고 해서 가는 거요. 아이고, 복 받았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찾다니. 그 말을 듣고 보니 제가 정말
복 받은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다니 말이에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니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시골 아침 공기는 정말 상쾌해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며 버스를 기다렸죠. 버스가 오고 짐을 싣는데 기사님이 물었어요. 할머니, 이 큰 통은 뭐예요? 아, 이거 동치미예요. 며느리 주려고. 아이고, 무겁겠어요. 제가 실어드릴게요. 기사님의 친절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시골에 사는 우리 노인들을 많이들 불쌍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니 고마웠죠. 버스를 타고 5시간을 달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자꾸 바뀌었어요. 처음엔 산과 들, 그러다 작은 읍내, 점점 큰 도시로 변해갔죠. 서울로 가는 길이 이렇게 멀었나 싶었어요. 옆자리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서울에 있는 아들 집에 가요. 아이고, 멀리 가시네요. 손주들 보러 가시나 봐요? 아니요. 며느리가 동치미 먹고 싶다고 해서 가요. 어머, 며느리가 시어머니 음식을 찾네요. 복 받으셨어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제가 정말 복 받은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들 생각이 났어요. 아들은 왜 저를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머니, 서울 가면 뭐 하실 거예요? 옆자리 아주머니가 또 물었어요. 글쎄, 별로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동치미 주고 며느리랑 이야기나 좀 하다 올라갈 거예요.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 구경도 좀 하고 가세요. 서울 오신 김에. 그래야 할까요? 난 서울이 무서워서. 에이, 뭐가 무서워요. 지하철 타고 다니면 서울 구경하기 쉬워요.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들 친절하게 알려줘요.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있자니 서울 구경에 대한 욕심이 생겼어요. 하긴 이왕 먼 길 온 거 좀 돌아다녀 볼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한번 해볼까 싶네요. 그래요, 할머니. 꼭 구경하세요. 서울 와서 집에만 있으면 뭐해요? 아주머니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서울에 도착했어요. 터미널에 내리니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할머니, 조심히 가세요. 옆자리 아주머니가 배웅해 주셨어요. 그 친절이 고마워 절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고마워요, 아주머니. 서울에 도착하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요. 아들 집 주소를 보고 택시를 탔습니다. 운전기사님이 물었어요. 할머니, 아들 집 가세요? 네, 맞아요. 큰 짐도 있으시고 먼 길 오셨겠어요. 아들이 좋아하겠어요. 그 말에 가슴이 좀 아팠어요. 사실 전 아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거든요. 얼마 전에 돈 빌려달라는 걸 거절했더니 그 뒤로 연락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운전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힐끗 보더니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한숨을 쉬시는 걸 보니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사실 마음속으로는 우리 아들이 날 반갑게 맞아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속내를 남에게 털어놓고 싶진 않았죠. 택시는 서울의 복잡한 거리를 지나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어요. 높은 건물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좀 답답해지더라고요. 할머니,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맞나요? 네, 맞아요. 고마워요. 짐을 들고 내리는데 운전기사님이 도와주셨어요. 할머니, 조심히 가세요.
아들 며느리랑 좋은 시간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 서니 긴장이 되더라고요. 며느리는 반가워할 테지만 아들은 그래도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나왔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어쩜 이렇게 빨리 오실 줄은 몰랐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며느리의 반가운 목소리에 마음이 놓였어요. 적어도 한 사람은 날 반겨주는구나 싶어서요. 그래, 며느리. 잘 지냈지? 며느리가 짐을 들어주려고 했지만 제가 말렸어요. 내가 들고 갈게. 너는 문이나 좀 더 열어줘. 집에 들어가니 며느리가 저를 안방으로 안내했어요.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가는 동안 저는 방을 둘러봤어요. 깨끗하게 정돈된 집을 보니 흐뭇했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의 집이라 그런지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며느리가 차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동치미 갖고 오시려고 이 먼 길을 오셨다니. 뭘, 별거 아니야. 너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그냥 온 거지. 그래도 버스 타고 오시느라 힘드셨겠어요. 괜찮아. 난 아직 쌩쌩해. 사실 버스 타고 오느라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좀 붓긴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 앞에서 그런 내색은 하고 싶지 않았죠. 배고프시죠? 여기 앉으세요. 금방 차려드릴게요. 며느리와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며느리와 이렇게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니 정말 좋더라고요. 며느리가 제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들어주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머니, 고향에서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늙은이가 어떻게 살겠어. 텃밭 가꾸고 동네 할매들이랑 이야기하며 살지. 어머, 어머니 아직 정정하시잖아요. 늙은이라니요. 며느리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며느리가 회사 일 얘기도 해주고 요즘 유행하는 음식점 얘기도 해줬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현관문 소리가 들리더니 아들 성우가 들어왔어요. 여보, 나왔어. 성우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긴장이 됐어요. 며느리가 얼른 나가 성우를 맞이했죠. 오빠, 어머니가 오셨어. 뭐? 엄마가? 성우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목소리에서 반가움은 찾아볼 수 없었죠. 성우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왜 왔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반가움은커녕 짜증이 묻어났거든요. 사실 저와 성우는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예전에 성우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제가 거절했거든요. 그 일 이후로 우리 사이가 틀어졌죠. 성우는 제가 집에 와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보였어요. 아들 얼굴을 보니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불안했어요. 엄마, 나가세요. 성우가 갑자기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깜짝 놀랐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성호야, 이게 무슨 말이니? 그냥 가세요. 엄마가 여기 있으면 불편해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만 꾹 참았어요. 그때 부엌에 있던 며느리가 달려나왔어요. 오빠, 어머니한테 왜 그래? 며느리가 화를 내며 성우와 크게 다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한테 그러면 어떡해? 멀리서 오셨는데 그렇게 내쫓으면 어떡해? 며느리가 격앙된 목소리로 따지더라고요. 성우도 지지 않고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이 뭘 알아? 엄마가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는지.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뭘 그렇게 잘못하셨다고 그래?
둘의 언쟁이 점점 격해졌어요. 저는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었죠. 당신도 알잖아. 내가 사업한다고 했을 때 엄마가 돈 빌려주지 않은 거. 그것 때문에 이러는 거야? 오빠, 그건 어머니 잘못이 아니잖아. 아니, 엄마가 그때 도와줬다면 난 지금쯤 성공했을 거야. 오빠, 제발 정신 차려. 어머니께서 그때 돈을 안 빌려주신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오빠 사업 망했잖아. 성우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그러다 갑자기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가세요. 더 이상 볼 낯이 없어요. 그 말에 저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성우의 팔을 잡았어요. 오빠, 제발 정신 차려. 어머니한테 그러지 마. 너, 당신은 내 편이야? 아니면 엄마 편이야? 무슨 편이 있어? 가족인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짐을 챙기기 시작했죠. 그만해라, 둘 다. 내가 나갈게. 며느리가 말렸어요. 어머니, 안 돼요. 밤에 어디 가시려고 그러세요? 괜찮아. 며느리야. 엄마는 갈 데가 있어. 사실 갈 곳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있다간 성우와 며느리 사이만 더 안 좋아질 것 같았거든요. 짐을 챙겨 현관으로 나갔어요.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며느리가 울면서 저를 붙잡았어요. 어머니, 제발 가지 마세요. 제가 오빠를 설득할게요. 아니다. 며느리야. 이게 더 나을 거야. 너희 부부 사이만 안 좋아질라. 그래도 이렇게 가시면 저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괜찮아. 너는 착한 며느리야. 성호를 잘 부탁해. 며느리의 만류를 뿌리치고 집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밖으로 나오니 이미 어두워져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한참을 서 있었죠. 그때 며느리가 뛰어나왔어요.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아니야, 며느리야. 엄마는 괜찮아. 그럼 저라도 모시고 가겠습니다. 어디 가실 데 있으세요? 사실 갈 곳이 없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를 안심시키고 싶었죠. 응, 있어. 여기서 멀지 않은데 친구가 살거든. 정말요? 그럼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택시 타고 갈게.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붙잡았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오빠가 저러는 거 제가 잘 타일러 볼게요. 아니야. 너희 잘못 아니야. 너는 참 착한 며느리야. 고마워. 며느리를 뿌리치고 택시를 잡았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그냥 시내 중심가로 가달라고 했죠. 택시를 타고 가면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운전기사 아저씨가 물었어요.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좀 슬퍼서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운전기사 아저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할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밤에 이렇게 혼자 다니시면 위험해요. 가족은 없으세요? 그 말에 더 서러워졌어요. 가족이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게는 가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없어진 것 같았거든요. 있긴 한데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운전기사 아저씨가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할머니, 모텔이라도 가보실래요? 적어도 안전하게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보니 그게 좋을 것 같았어요. 어차피 갈 곳도 없었고 이대로 밤거리를 헤매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좋겠네요. 운전기사 아저씨가 모텔촌 근처에 저를 내려주셨어요. 거리를 걸어가는데 모텔들이 줄지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다들 비싸 보여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한참을 헤맸어요. 그때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였죠. 어머니,
잘 도착하셨어요. 어디 계세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며느리를 걱정시키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응, 잘 도착했어. 나 사실은 모텔촌에 왔어. 네. 모텔이요? 어머니, 혼자 거기 계시면 어떡해요? 어디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너는 집에 있어. 안 돼요, 어머니. 거기 잠깐만 계세요. 제가 금방 갈게요. 며느리가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차를 몰고 왔어요. 저를 보자마자 뛰어와 안았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그 말에 갑자기 서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미안해, 며느리야. 이렇게 너한테 폐를 끼쳐서.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무슨 폐를 끼치셨다고 그러세요? 오빠가 잘못한 거예요. 며느리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 따뜻함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죠. 자, 이제 들어가요. 좋은 방 하나 잡아서 푹 쉬어요. 며느리가 저를 데리고 근처 모텔로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서니 생각보다 시설이 좋더라고요. 깨끗하고 아늑해 보였죠. 어머니, 여기 괜찮으세요? 응, 좋다. 이 정도면 충분해. 침대에 앉아보니 피로가 확 몰려왔어요.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며느리가 물었어요. 어머니,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제가 사다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 뭐라도 드셔야죠. 며느리의 말에 그제서야 배가 고프다는 걸 느꼈어요. 그럼 라면 먹을까? 네, 알겠어요. 금방 사올게요. 며느리가 나가고 혼자 남으니 또 눈물이 나려고 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죠. 이제 그만 울자. 며느리 앞에서 더 이상 약한 모습 보이지 말아야지. 며느리가 라면과 함께 소주도 사왔어요. 어머니, 우리 오늘 한잔할까요? 그래, 좋지. 라면을 먹으며 소주를 한 잔씩 따랐어요. 오랜만에 마시는 술이라 그런지 금방 취기가 올랐죠. 어머니, 속상하셨죠? 오빠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니야. 내 잘못도 있어. 그 애 사업한다고 할 때 도와주지 못해서. 어머니, 그건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오빠가 너무 성급했던 거죠. 술이 몇 잔 들어가니 마음이 풀어지더라고요. 며느리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성우 어릴 적 얘기가 나오니 입가에 웃음이 절로 나더라고요. 어머니, 성우 오빠가 어릴 때 정말 개구쟁이였다면서요? 그럼 말도 못하지. 한 번은 말이야. 옛날 얘기를 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우리 부부의 연애 시절 얘기도 했죠. 어머님, 어떻게 아버님을 만나셨어요? 그게 말이야. 내가 20살 때였는데 옛날 생각에 빠져 있다 보니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우리 나가서 산책 좀 할까요? 그래, 좋지. 밖에 나오니 선선한 바람이 불었어요. 며느리와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었죠. 거리에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멋진 건물들이 즐비했어요. 어머니, 저기 유리로 된 빌딩 보세요. 정말 멋있죠? 그러네. 우리 때는 이런 높은 건물 보기 힘들었는데 저건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밤에 보면 더 예쁘대요. 건물들을 구경하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기 분식집이 있네요. 떡볶이 먹으러 갈까요? 그래, 가보자. 분식집에 들어가 떡볶이와 튀김을 시켰어요. 오랜만에 먹는 길거리 음식이라 그런지 정말 맛있더라고요. 어머니 맛있죠? 저도 이런 떡볶이 정말 좋아해요. 그래, 정말 맛있다. 옛날 생각나네. 떡볶이를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며느리와 이렇게 편하게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저기 노래방도 있네요. 우리 노래 한 곡 하고 갈까요? 그래. 좋지. 노래방에 들어가 신나게 노래를 불렀어요. 오랜만에 부르는 노래라 목소리가 잘 안 나왔지만 그래도 즐거웠어요. 어머니, 님과 함께 아세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예요. 알지. 그럼 내가 젊었을 때 많이 불렀던 노래야. 둘이서 님과 함께를 부르는데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행복해서 나는 눈물이었죠. 어머니, 목소리가 정말 좋으세요. 앞으로 자주 노래방 와요. 그래, 좋지. 나도 오랜만에 노래를 불러보니 기분이 좋네. 노래를 부르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 있더라고요. 어머니, 우리 근처 구경 좀 더 할까요? 여기 예쁜 공원도 있고 야경 명소도 있대요. 그래? 좋지. 나는 이런 데 와본 적이 없어서 다 새롭네. 그럼 가볼까요?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걸어서 10분 거리에 예쁜 공원이 있대요. 우리는 모텔 근처 공원으로 향했어요. 밤이었지만 공원 길은 은은한 조명으로 밝혀져 있었죠. 어머니, 여기 꽃길 좀 보세요. 정말 예쁘죠? 그러네. 밤에 보니까 더 아름답구나. 우리는 꽃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도시의 밤 공기가 상쾌하더라고요. 어머니, 저기 분수대에서 야간 분수쇼를 한대요. 가서 볼까요? 그래, 가보자. 분수대에 도착하니 음악과 함께 화려한 물줄기가 하늘로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색색의 조명이 물줄기를 비추는 모습이 정말 환상적이었죠. 어머니, 예쁘죠? 저도 처음 봐요. 정말 아름답다. 이런 걸 보니 서울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 분수쇼를 보며 잠시 서 있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죠. 어머니, 저기 전망대도 있네요. 거기 올라가면 도시 전체가 보인대요. 우리는 전망대로 향했어요. 계단을 오르는 게 조금 힘들었지만 꼭대기에 도착하니 그 모든 수고가 값진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기 보이는 게 우리 집이에요. 그리고 저쪽이 시내 중심가고요. 와, 정말 다 보이네. 세상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어. 밤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보였죠. 어머니,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을까요? 며느리가 핸드폰으로 우리 둘의 모습을 찍었어요. 사진 속 우리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어머니, 이제 들어가서 쉬어요. 모텔로 돌아와 누웠는데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어요. 아까는 그렇게 서러웠는데 지금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죠. 며느리야, 고마워. 덕분에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 보냈어. 저도 즐거웠어요, 어머니. 앞으로도 자주 이렇게 시간 보내요. 그래, 좋지. 다음에는 내가 며느리 때리고 우리 동네 구경시켜줄게. 정말요? 기대돼요, 어머니.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며느리와 함께한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며느리야, 오늘 정말 고마웠어. 이렇게 재미있게 놀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저도 정말 즐거웠어요, 어머니. 어머니랑 이렇게 친해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나도 그래, 며느리야. 이제 너는 내 딸이나 다름없어. 그렇게 모텔에서의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모텔이 낯설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추억을 만든 특별한 장소가 된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짐을 챙겼어요. 며느리도 함께 일어나 아침을 준비해 주더라고요.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어제 사내장국으로 해장해요. 고마워, 며느리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아침을 먹으며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아. 택시 타고 갈 수 있어. 아니에요. 제가 꼭 모셔다 드리고 싶어요. 며느리의 고집에 결국 동의했죠.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어젯밤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웃었어요. 터미널에 도착하자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5시간이나 걸리는 버스를 타고 가시는 게 마음에 걸립니다. 제가 차로 직접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그렇게 먼 길을 어떻게 가니? 괜찮아요. 어머니 댁에 가본 지도 오래됐고 조금 쉬다 올게요. 며느리의 얼굴을 보니 안 좋은 표정이더라고요.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지금은 집에 들어가기가 좀 그래서요. 아이고, 나 때문에 너희 부부가. 아니에요, 어머니. 이번 기회에 제가 시골에 가서 좀 쉬다 올게요. 결국 저는 며느리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며느리와 함께 시골로 향하는 길, 차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어머니, 시골에 가면 뭐하고 지내세요? 글쎄, 텃밭도 가꾸고 동네 친구들이랑 모여서 수다도 떨고 그래? 재밌겠어요. 저도 텃밭 가꾸는 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며느리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우리 집에 가면 같이 해보자. 5시간의 긴 여정 끝에 우리는 제 집에 도착했어요. 며느리는 시골 풍경에 감탄했죠. 어머니, 여기 정말 공기가 좋네요. 그렇지? 도시하고는 다르지. 집에 들어가자마자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일주일만 여기 있다 갈게요. 괜찮으시죠? 그럼 얼마든지 있어도 돼. 그렇게 며느리와 함께 시골에서의 일주일이 시작됐어요. 첫날 저는 며느리에게 텃밭을 소개했죠. 여기 상추랑 당근, 가지도 있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따가. 며느리는 신기해하며 여기저기 구경했어요. 어머니, 제가 물도 줄게요. 며느리가 정성스레 물을 주는 모습을 보니 흐뭇했어요. 둘째 날, 우리는 동네 장터에 갔어요. 어머니, 여기 채소들 정말 싱싱해 보여요. 그래. 다 동네에서 직접 키운 거야. 며느리가 이것저것 사더니 저녁에 직접 요리를 했어요. 시골 채소로 만든 반찬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며느리야. 이거 정말 맛있다. 정말요? 다행이에요. 셋째 날, 우리는 근처 계곡에 갔어요. 맑은 물에 발을 담그고 앉아 있으니 정말 시원했죠. 어머니, 여기 정말 좋아요. 도시에선 이런 곳 찾기 힘들어요. 그렇지? 나도 가끔 여기 와서 쉬곤 해. 넷째 날, 동네 친구들을 초대해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며느리가 도시에서 가져온 과자와 음료수로 파티를 준비했죠. 어머니 친구분들, 정말 재밌으세요. 그래. 우리끼리 모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지. 5째 날, 며느리가 제 옛날 사진첩을 발견했어요. 어머니, 이 사진들 정말 재밌어요. 젊으셨을 때 정말 예쁘셨네요. 아이고, 뭘. 사진을 보며 옛날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며느리가 재미있어 했어요. 6째 날, 우리는 동네 뒷산에 올랐어요. 어머니, 여기서 보는 풍경이 정말 멋져요. 그렇지? 나도 가끔 여기 와. 7째 날, 며느리가 떠날 준비를 하는 걸 보니 아쉬웠어요. 어머니, 정말 좋은 시간 보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언제든 와. 며느리를 배웅하면서 생각했어요. 이번 일주일이 정말 특별했다고. 며느리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며느리야, 고마워. 덕분에 즐거운 시간 보냈어. 저도 정말 좋았어요, 어머니. 앞으로도 자주 와서 함께 시간 보내요. 그래. 좋지. 며느리가 떠난 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죠.
이제는 아들과 상종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어요. 대신 며느리를 내 딸처럼 아끼고 사랑하게 됐죠. 가족이란 게 뭘까? 이번 일을 통해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혈연만이 가족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어. 그동안 자식을 위해 살아왔던 제 모습을 돌아보니 조금 부끄러워졌어요. 앞으로는 제 행복을 위해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잘 지내고 계세요? 그래,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어떠니? 저도 잘 지내요. 어머니, 다음 주에 또 갈게요. 정말? 좋지. 기다릴게. 그 후로 며느리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게 됐어요.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며느리가 혼자 시골에 내려왔어요. 함께 텃밭도 가꾸고 산책도 하고 요리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어머니, 이번엔 김치 담그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 내가 다 알려줄게. 김치를 담그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며느리가 마치 친딸 같았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성우 오빠 얘긴 안 물어보시네요. 그래, 이제 그 애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 않아. 저도 오빠랑 잘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어머니 얘기는 꺼내기 어려워요. 괜찮아. 너 마음대로 해. 성우는 여전히 저와 며느리 사이가 좋아진 걸 못마땅해 한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 생활도 조금씩 바뀌었어요.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해서 그림도 배우고 요가도 시작했죠. 어머니, 요가 배우신다고요? 대단하세요. 그래, 늙어서 배우는 것도 재밌더라. 며느리는 제가 새로운 취미를 갖는 걸 응원해줬어요. 덕분에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죠. 어느 날 동네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는데 며느리 얘기를 했더니 모두들 부러워하더라고요. 지수가, 너는 복 받았어. 며느리가 그렇게 잘해주다니. 그래, 나도 행복해. 가끔은 성우 생각이 나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는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크죠. 어머니, 언젠가 오빠도 마음을 열 거예요. 그래, 그랬으면 좋겠다. 며느리의 말에 조금은 희망이 생기기도 해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제 삶에 충실하고 싶어요. 며느리야, 다음에 올 때 뭐 해볼까? 응, 등산은 어떠세요? 어머니, 댁 근처에 좋은 산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좋지. 내가 도시락도 싸갈게. 이제는 며느리와의 시간이 제 삶의 큰 기쁨이 됐어요. 함께 있으면 웃음이 끊이질 않죠. 가끔 동네 사람들이 물어봐요. 지수가 아들은 언제 오니? 그럴 때마다 대답해요. 우리 며느리가 자주 와. 그걸로 충분해.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제 행복이 뭔지,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뭔지, 며느리가 올 때마다 새로운 추억이 쌓여가요. 때로는 함께 장을 보러 가기도 하고, 동네 축제에 가기도 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동네 축제 한다면서요? 제가 꼭 가보고 싶어요. 그래, 함께 가자. 재밌을 거야. 축제에 가서 며느리와 풍선도 터뜨리고, 떡볶이도 먹고, 노래자랑도 구경했어요. 마치 친구와 놀러 온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재밌어요.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그래, 언제든 와. 이제는 며느리가 올 날만 기다려져요.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며 손꼽아 기다리죠. 어느 날 며느리가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어머니, 우리 함께 여행 갈까요? 제주도는 어떠세요? 정말 좋지.
난 제주도 한 번도 못 가봤어. 그렇게 우리는 제주도 여행 계획을 세웠어요. 비행기 표도 예매하고 숙소도 예약했죠. 여행 전날 잠이 오질 않았어요. 마치 소풍 가기 전날의 어린아이 같은 기분이었죠. 어머니, 내일 아침 일찍 모시러 갈게요. 알았어. 기다릴게.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 것 같아요. 아들과의 관계는 아쉽지만 며느리와의 관계로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어요. 가족의 의미, 행복의 의미를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아들의 그림자는 내 마음에서 멀어지고 며느리의 미소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피부치의 무거운 사슬은 풀리고 인연의 꽃봉오리가 활짝 피어납니다. 세월의 풍파가 씻어낸 혈연의 굴레, 그 자리에 피어난 진정한 가족의 의미. 아들이란 이름은 이제 흐릿한 과거, 며느리란 존재는 밝은 미래의 등불, 피보다 진한 마음의 유대, 그 따스함이 내 남은 생의 양분입니다. 한때 꿈꾸던 모자의 정, 이제는 멀어진 옛날의 동화, 대신 찾아온 새로운 인연, 딸처럼 다가온 며느리의 사랑, 아들의 빈자리를 채우는 며느리의 따뜻한 손길, 혈연의 끈보다 더 강한 마음의 끈으로 이어진 우리, 상처 위에 피어난 새 희망, 아픔을 감싸 안은 새 행복. 이제 내 가슴엔 며느리의 웃음만이 꽃처럼 피어나고 별처럼 빛납니다.